자, 유럽 여행 넷째 날 이야기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먼저 봐야겠죠? 넷째 날에는 여전히 일단 슬로베니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로베니아 중앙시장, 루블라냐 중앙시장에서 우유 자판기 체험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프리워킹 투어로 그 근처에 어떤 시내와 여러가지 돌아다니면서 또 여러가지 설명 들었고, 그 다음에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이 저녁이어서요, 뭐 사진을 찍진 않고 그냥 자그레브 밤거리를 좀 걸었고, ATM 인출도 한 차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테이크아웃해서 먹었는데, 여기서 좀 할 얘기들이 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루블라냐 중앙시장 을 가봤습니다. 요렇게 생긴 중앙시장이고요. 구글 지도로 치면은 센트럴 마켓이라는 건데, 굉장히 시장이 크고 여러 가게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바로 옆에는 또 피쉬 마켓이라고 해갖고 아침에만 또 신선한 해산물을 이렇게 주고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중앙시장을 보면서 여행이 앞으로 길 텐데 그냥 사진만 찍을 게 아니고 좀 영상을 찍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이후로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춤을 추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련 영상 여기 링크해 볼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중앙시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저희는 아주 아침에 가진 않았더니 이제 수산시장은 이미 철수했고요. 여기에 여러가지 과일들이나 채소들을 팔고 있었는데, 뭐 신선한 채소나 과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과일 사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이한 것은 여기에 이제 우유 자판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병을 갖고 와서 바로 여기에다 돈을 넣어서 우유를 뽑을 수도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역시 돈을 넣어서 여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나 유리 용기를 직접 구매를 해서 우유 자판기에서 사용을 해서 이렇게 우유를 마셔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었고 우유 맛이 꽤 괜찮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우유 자판기를 한번 도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유 자판기 뽑는 모습을 같이 영상으로 볼게요. 네. 23번을 누르고 0.3유로를 넣어요. 유리는 1유로지만 비싸니까 근데 안 나오네요. 我们去坐缆车吧，你们去不去？坐，我想坐。去吧。먼저 넣고 하세요. 병 넣고. 병을 넣었어. 파스트. 어머, 나오고 있어요. 네. 어, 0.5리터만큼 딱 나왔어요. 그리고 마시면 됩니다. 네. 마셔보세요. 네, 잘 보셨나요? 하여튼 굉장히 신기하죠?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어서. 근데 여기 사람들은 그냥 너무나 당연한 듯 이렇게 와서 병 하나 놓고 우유 이렇게 사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슬로베니아 루블라나 중앙시장에 가면은 한 번 정도는 체험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시장이니까 또 여러가지 마그넷 같은 거 파는 경우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옆에 이제 시계탑이 하나 있는데, 마치 광장처럼 요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버스킹을 하기도 하고, 또 이 광장 바로 앞에는 여러가지 먹거리들이 많으니까 쉬엄쉬엄 돌아다니면서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그레브 프리워킹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뭐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유럽의 각 도시마다 프리워킹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또 시간대별로 이렇게 즐길 수가 있는데, 프리워킹 투어를 검색해서 예약하는 방법은 역시 또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자그레브 프리워킹 투어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유명했는지 구글 지도에도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요 만남의 장소에 가면은 여기 보이는 대로 우산을 들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나 예약한 사람인데 프리워킹 투어 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프리워킹 투어를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프리워킹 투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그레브 프리워킹 투어는 워낙 유명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가서 참석해도 돼요.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예약을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가지 설명을 하면서 함께 돌아다녔는데, 그
그 당시에는 이러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왜 찍었지?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을 하긴 해요. 어쨌거나 제가 사진 찍었던 것은 이 가이드가 설명한 꽤 중요한 또 설명할 거리가 많은 유적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리워킹 투어 다니면서 함께 좀 보시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제가 기억나는 것들은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블라냐 그 시장 주변을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동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다른 유럽 도시에 가면은 정치인이라든지 장군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동상을 많이 세운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이 사람은 시인이에요. 여기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있죠. 이 사람은 시인이어서 뭐라 설명을 했는데 아쉽게도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이런 벽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벽은 슬로베니아의 지금까지의 역사를 한눈에 압축해 놓은 그런 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 무슨 나무 밑에서 이제 슬로베니아가 개종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뭐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십자군 전쟁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4명의 인물이 있는데 모두 슬로베니아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인물들이에요. 이 첫 번째 인물은 슬로베니아 출신 교황이라고 합니다. 슬로베니아 출신 교황. 그다음에 이 사람은 유명한 문학가. 또 뭐 자세히는 기억 안 나는데 이분이 아마 이제 그 성경을 나름 슬로베니아어로 번역을 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았고 이 사람도 책을 들고 있죠. 문학가이고요. 포카혼타스를 쓴 사람이라고 뭐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벽에 슬로베니아의 어떤 역사가 한눈에 담겨져 있고요. 여기가 지금 많이 닳았죠. 여기를 사람들이 많이 만지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조그만하게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게 크게 확대를 할 수 없어서 좀 아쉬운데 여기 크게 확대를 하면요. 이 벽을 이제 조각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벽을 조각한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여기다가 박아놨어요. 마치 이스터 에그처럼.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을 만지면 뭐 럭키하다, 행운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만지고 가서 달았어요. 지금 보면은 저도 여기서 만져보고 있죠. 좋은 일 가득하길. 역시 또 슬로베니아 돌아다니다 보면 특히 루블리아나 곳곳에 굉장히 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용은 뭐 좀 정의롭고 신성한 영물이었다면 서양에서의 용은 뭔가 던전 보스, 무찔러야 될 존재, 뭐 그런 인식이 상당히 조금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루블리아냐는 용이 많느냐? 뭐 또 고대 전설로 올라가게 되면은 뭐 용사가 용을 무찔러서 용이 이 루블리아냐 바로 이 도시 밑에 잠들어 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두려워하면서도 또 이쪽 슬로베니아 루블리아냐 시민들은 용을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명한 용다리라는 곳에 있는 용 신상을 하나 찍었고요. 여기가 지진이 꽤 일어나는데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용이 지금 잠들어 있는 용이 뭐 분노하고 있다 혹은 뭐 꿈틀거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죠. 어쨌거나 용을 참 좋아하는 나라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게 용다리의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용이 하나 있고 여기에 용이 하나 있고 역시 반대쪽 여기 어딘가에 용이 또 이렇게 있겠죠. 막상 가보면 아주 조그만한 그냥 다리예요. 네, 아주 조그만한 다리입니다. 네, 그래서 용을 하나 찍었고요. 그래서 여기 센트럴 마켓에서 저희도 귀여운 핸드크래프트 용 하나를 샀는데 아쉽게도 한국에서 목이 똑 부러지긴 했어요. 뭐 아쉬운 일이지만 어쨌거나 뭐 센트럴 마켓에 여러 가지 기념품, 용 관련 기념품도 많이 팔고 있으니까 뭐 그림이 됐건 뭐 열쇠고리가 됐건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기 용다리가 또 나와 있어요. 여기 용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도 용이 이제 있어요. 안 보이지만 여기 1848, 1888이라는 이 숫자가 써져 있는데 이 다리는 오스트리아 제국이 슬로베니아를 지배할 때 슬로베니아에 이제 만들어 놓은 다리예요. 그런데 이제 이 1848과 1888은 전 블로그 그래서 소개했었는데 이제 CC의 남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이 재위를 하던 기간이었다고 해요. 슬로베니아 한번 방문했었는데 뭐 슬로베니아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콘크리트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콘크리트라는 기술이 아주 세련된 기술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로 만든 다리,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그런 거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가 오스트리아 제국의 이제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또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슬로베니아 사람들이 감자를 아주 좋아하는데 아주 좋아하고 또 감자의 그 행운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이 여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 제국을 이제 다스렸던 아주 유명한 여왕인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영리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영리해서 좀 슬로베니아 사람들에게 좀 감자를 먹이고 싶은데 뭐 감자가 많이 남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잘 안 먹는 거예요, 슬로베니아 사람들이. 근데 영리하게 이 사람이 뭐를 했냐, 슬로베니아의 밭에다가 감자를 아주 많이 심어놓고 일부러 못 들어가게 금지를 내렸어요. 이거는 나만 먹을 수 있다, 니네 먹지 마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를 가리고 먹지 못하게 하면은 또 심리상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감자밭에 들어가서 몰래 감자를 훔쳐서 먹고 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뭐 가볍게 혹은 뭐 심하게 처벌을 내리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감자가 엄청나게 갑자기 순식간에 관심 없던 음식에서 귀한 작물이 됐고, 사람들이 그 감자를 서리해올 때 걸리지가 않으면은 굉장히 행운이 깃들어지는 거죠. 뭐 그런 역사를 통해서 슬로베니아 사람들이 감자를 좋아하게 되고 감자의 또 행운의 의미를 담게 되고 지금까지 이어져서 감자 요리가 아주 많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재밌는 얘기죠. 가이드가 해줬던 얘기입니다. 이 한쪽과 저쪽을 건너는 다리가 용의 다리 말고도 여러 다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다리예요. 그래서 이 다리는 이제 특별히 사랑의 다리 뭐 이런 전설이 깃들고, 이것도 이제 뭐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제 기억은 안 나요. 다만 이제 익숙한 그림이 있죠. 우리나라 남산에서 보이듯이 여기에 이제 자물쇠가 이렇게 막 있죠. 그래서 연인들이 여기다가 사랑을 이렇게 다짐하고 열쇠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거의 뭐 남산하고 비슷하죠? 네. 익숙한 풍경이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 자체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신기하게 의미가 있어요. 이 건물 위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세워놨잖아요. 요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요분은 이제 이 건물이 백화점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재물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 여기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블라냐라는 도시 전체를 요제 플레츠니크라는 사람이 설계를 많이 했고 많이 지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고 슬로베니아의 가우디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유명한 건축가인데 여기 도시 디자인에 많이 관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또 하나 건물 소개해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거는 건물이 이뻐서 찍은 건데 전체적으로 조금 어두운 색깔의 건물들을 사용을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이 색깔의 건물이 유난히 눈에 띄죠. 요 건물. 이거에 아까 제가 설명한 플레치니크라는 사람이 이제 설계에 관여해서 이렇게 지은 건데, 이 건물은 국립도서관이에요. 국립도서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책을 다른 곳은 막 이렇게 화려한 색깔을 쓰지 않았는데 얘는 굉장히 화려한 색깔을 썼잖아요. 책을 읽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다채로워지고 풍요로워진다, 그런 거를 의미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왕궁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진으로 이 건물의 터가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 이제 새로이 국립도서관을 지을 때 그런 의미를 갖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도서관 티가 나게 요 창문이 마치 책이 열려있는 듯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뭐 슬로베니아 사람들이 사랑하고 많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도서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슬로베니아 워킹 투어를 했어요. 제가 짧게 요약했지만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다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렌트카를 반납하고 버스를 타고 크로아티아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많이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자그레브에서 빨리 짐을 풀고 그냥 잠깐 거리를 돌았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뭐 여러 가지 환전 이런 것을 할 텐데, 크로아티아는 환전보다는 ATM에 출금을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고요. 그 ATM 중에서도 요 OTP 뱅카,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 초록색 모양이 나와 있는 요 ATM을 비바 체크 카드를 사용을 하면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구글 지도에 OTP 뱅크라고 검색을 하면은 여러 곳에 이제 ATM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하셔서 환전이나 이런 것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로아티아 ATM은 OTP 뱅크, 여기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간판 많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레브를 돌다가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돼서 저녁을 이제 찾아봤는데, 이 자그레브가 버거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수제버거가. 그래서 자그레브에 뭐 3대 수제버거, 몇 대 수제버거, 이런 수제버거 집이 조금 있는데, 서브마린 버거라는 곳은 아주 유명한 수제버거 집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우리 돌아다니는 곳에 있어서 한번 들려봤어요. 요렇게 생긴 간판이고요. 이 서브마린 버거는 이제 버거 자체도 맛있는데, 그 감자튀김에 트러플 소스를 얹어주는 그 감자튀김이 많이 유명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홀에 앉았었는데 조금 그 직원이 자리도 좀 늦게 안내해주고, 뭐 의자 달라고 해도 잘 안 주고, 주문도 막 안 받고, 사실 좀 굉장히 불쾌했어요. 이게 무시하는 건가? 바쁜 건가? 근데 또 바쁘다고 하기에는 또 주변 막 테이블에는 너무 잘 나가고,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힘들기도 하고 좀 기분도 나쁘고, 이렇게 해서 결국 테이크아웃을 해서 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숙소에서 테이크아웃에서 먹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게 이거를 테이크아웃해서 왔는데, 맛은 정말 있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사실 이 트러플 소스에 묻힌 감자튀김도 맛있었고, 수제버거도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어서, 제가 원래 이런 거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편인데 구글 지도에 가서 리뷰를 남겼어요. 좀 기분이 나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그랬던 게, 이런 인종차별 당한 기분이 저만 느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글 이제 요 지도에 가서 요 썸라인 버거를 검색해서 리뷰를 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불친절했던 경험을 많이 여기다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물론 이렇게 리뷰가 이래서 불안한 마음에 가긴 했는데 자기는 너무 친절했다, 뭐 직원에 따라 다른 것 같다, 뭐 그런 식의 리뷰를 하신 분도 있는데, 이게 나만 느낀 감정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하니까 가게에서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인종차별, 불친절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맛은 인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맛은 봤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좀 기분 나쁜 일 없이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넷째 날까지 끝났고요. 다음 날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그레브를 돌아다니겠죠. 그런 것도 좀 함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